아주 많이 사진 첩소 소리가 납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 뉴스팀 박정선 기자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도시락 보이 이도성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노트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드릴게요. 네, 저도 핸드폰으로 지금 댓글 보고 있으니까요. 질문 주세요. 네. 이도성 기자, 네. 아까 도시락 보이 입장할 때 오늘 굉장히 경건하게 춤 오늘 한번 안 추고 경건했죠. 왔는데. 오늘 인사도 동방예의지국답게 인사도 열심히 드렸는데 제가 노래 나올 때마다 열심히 춤을 추잖아요. 네. 이제 제가 또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아까 제가 춤추는 거? 네. 오늘 춤 안 췄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우, 제가 이제 속임수를 썼는데 제가 매번 이제 들어올 때마다 춤을 추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스튜디오가 놀이터냐 이런 의견이 있어갖고 한번 제가 반영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동방예의지국답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내일은 또 모르죠. 네, 하이보이. 내일은 또 모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했어요? 네. 내일 또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박정선 기자 아이패드를 놓고 왔죠? 네. 네, 우리 조윤철님이 잠시 아이패드. 이도성 기자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자유롭게. 유튜브니까. 자유롭게. 감사합니다. 아니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얘기만 하시고 마이크를 끄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이승기 씨 소식이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승기 씨가 그러니까 바른 청년 이미지였는데 데뷔 후에 약 18년 동안 130곡을 발표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네, 누나 내 여자니까 한번 해주시죠. 내 여자. 네, 앞으로 춤만 추는 걸로 하죠. 네. 근데 당시에는 침묵을 지켰는데 입장을 내놨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좀 업데이트된 이승기 씨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왜냐하면 소속사에서 그때 이승기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예. 이승기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크 쪽의 입장이 거짓 주장이다, 매우 유감이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할 것 같다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선희 씨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좀 나왔었거든요. 불똥이 튀었어요. 네,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승기 씨 데뷔 당시에 이선희 씨가 스승으로 그렇죠. 합숙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같이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네. 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선희 씨가 이번 이승기 씨의 사건을 뭐 모른 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선희 씨가 뿌리인 만큼 후쿠 측이 이 의혹을 되게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의 시작부터 함께 아티스트라서 명목상 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긴 하다. 근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권진영 대표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선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굉장히 또 강력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보면서 뵈면서 이제 웃음을 짓게 되는 게 네. 분명 방송은 되게 자연스럽게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긴장을 유튜브 하신 건지 방송은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편하게 다리 저희가 꺾어도 되나요? 사실 다리를 꼬기로 했거든요. 원래. 알겠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끝까지 다리를 꼬고 팔도 이렇게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두성 기자님 하이보이 쳐달래요. 그럼 제가 언젠간 한번 기대해 주시죠. 네. 연습하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예. 이승기 씨랑 이선희 씨가 좋은 애제자 스승 관계여서 네. 이번 일 때문에 이게 깨질 게 아니니까 괜히 좀 안타까운 맞아요. 생각이 들게 되죠. 돼요. 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얼굴을 쉽게 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어색할 것 같아요 분이- 보면. 네,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드네요. 이승기 씨랑 후쿠 사이에 거액의 돈이 오갔다는 사실도 전해졌어요. 네, 저도 이 사건 때문에 이게 후크의 감사 보고서를 한번 살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승기 씨가 후크에 돈을 빌려줬다는 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무이자로 돈을 무이자로요? 빌려줬어요. 네, 근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얼마나? 47억 2,500만 원. 47억을 무이자로? 47억? 네. 저도 좀 빌려보고 싶네요. 무이자로. 네, 47억 2,500만 원을 무이자로 어떻게 빌려요? 사실 은행에만 넣어도 이거는 그쵸, 이자가 이자가 얼마인데. 와. 그래서 조금 의문이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요거랑 관련을 지어서 이 당시 후쿠 권진영 대표가 2016년에 서울 한남동에 고급 아파트를 34억짜리 그 고급 아파트. 용산구에 있는 그 고급 네, 아파트. 맞아요.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 그걸 전액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 돈이 그 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의혹이 좀 있었죠. 혹시나 모른다. 그랬었 법조 기자라서 그 돈이 와. 그 돈이 명확히 해야죠. 네. 금전관계 명확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 그건 양측이 다 그 돈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더 문제인 상황이 좀 발견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2011년에 빌딩 매입을 명목으로 투자를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승기 씨에게. 이승기 씨에게 네. 투자를 받았고. 빌딩 살 거니까 돈 좀 달라. 네, 근데 이거를 좀 시일이 지나서 이제 공동 명의를 해주겠다라고
했나 봐요. 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공동 명의를 해주지 않으니 2021년에 이승기 씨가 후쿠 쪽이랑 한번 재계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럼 돈을 갚겠다라고 대여금 처리를 했다고 해요. 이거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승기 씨 입장이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좀 왜 내 돈이 계속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승기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양우석 감독님의 영화 대가족을 촬영 중인데요. 이 영화가 되게 독특한 영화예요. 의대생이었는데 절에 들어가 주지 스님이 되는 오. 내용을 그린다고 내용이요? 합니다. 네, 내용이 그래요. 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저도 좀.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삭발을 하신 상태라고. 아, 네, 지금? 삭발을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충격적이네요. 다른 아. 예능 같은 거 그럼 가발을 쓰고 출연하시게 되는 건가? 연예인 배우나 연예인분들 가끔 가발이나 가발 그 많이 머리 색깔 쓰시죠. 감추려고 이렇게 가발 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가끔 이제 머리가 없으시면 가발. 그렇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대로 나오실 수도 있고. 근데 네. 잠시 그 도성 기자님 신발 바닥이 부담스럽다고 반대로 죄송합니다. 아니 도성 기자님 저요? 반대로 신발 바닥이 반대로- 나오나요? 그럼 제가 다리를 더 꺾어서 반대로 꼬아달래요. 왜냐면 또 이제 C 손님이 모님께서 계신데, 좋은 손님이 의견입니다. 계신데, 네네. 네, 손님이 계신데 발을 시모님 좀 감사합니다. 편하게 꼬아주세요. 더 격하게 꽈서 발바닥이 안 보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선 기자가 또 좋아하는 걸그룹 소식으로 그쵸. 넘어가도록 질문 아. 직접 해주시죠. 거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기도 한데 이달의 소녀 12인조 걸그룹이잖아요. 데뷔할 맞습니다. 때도 참 인상적이었죠. 한 명 한 명 멤버를 공개하면서 앨범을 내가지고 네.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와. 네, 이달의 소녀 추가 이제 맞아요. 소속사랑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제명이 됐다라고 네. 아 지구를 지켜주. 잘 아시네요.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원래 제가 나름 지구수비대라고 환경 이렇게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달의 소녀 추에 이은 시추 아나운서로 이제 밀고 갈까 이런 컨셉을 생각해 봤을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매일매일 보는 생각만 실행이 생각만 하신 거죠? 네, 그러다가 잘하셨습니다. 욕먹고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약간 이미지도 그렇고 네. 약간 상큼 발랄한 이미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더 이 소식에 충격을 많이 네, 받았습니다. 슬펐어요. 저도 이 일을 10년 동안 했는데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봤어요. 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 측이 추가 스태프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탈퇴를 시켜버린 겁니다. 소속사가 먼저 맞아요. 네. 확인은 안 됐지만 어떤 치부를 먼저 드러내서. 네. 근데 보통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소속사가 다른 이유를 대서 내쫓거나 네. 탈퇴시키거나 하겠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갑질했으니 나가라라고 했다라는 건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거든요. 10년 기자 생활 중에. 네, 말이 안 되는 광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원래 갈등이 쭉 있었잖아요. 이런 조짐이 좀 있지 않았어요? 잘 아시네요. 네. 추 씨가 좀 소속사랑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많았었고요. 이분이 이달의 소녀 월드 투어에도 갑자기 빠진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름아름 이 소속사에 자금난이 좀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멤버들이 정산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좀 있었어요. 그쵸. 또 정산 문제가 여기서 네. 비슷하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이제 워낙 그 아이돌 문화를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지켜보면 진짜 법조를 담당할 때였는데 그때 소속사랑 분쟁이 있어갖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소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추 정말요? 이달의 네, 소녀. 정상 관련해서. 아, 그랬는데도 항상 멤버들이랑 웃으면서 같이 활동하고 그때 이제 맞아요, 맞아요. 모 방송국에 이제 경연 프로그램 나올 때였는데 어. 경연 프로그램 2 나올 때였는데 분쟁을 하면서도 프로처럼 멤버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무대도 다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승기 씨도 그렇고 추도 그렇고 다 정산 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MBC 뭐 작년에 보면은 월드 이즈 유 원추 죄송합니다. 원추 여기서 요즘 정상 괜찮냐라고 데프콘이 질문하니까 추가 아직 아닙니다. 못 뭐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맞아. 근데 당시에도 슈 씨가 인기가 진짜 많았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이돌 그룹에게 정산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투자금이 초반에 맞아요. 많아서 그 투자금을 까고 나서 보통. 정산을 하게 되는 보통 방식. 몇 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시에 추 씨가 광고를 진짜 많이 찍었을 네. 때였어요. 그래서 정산금이 0원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죠.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네. 한번 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서 지난해 맞아요. 수입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맨날 추씨를 보는데 왜 추씨는 돈을 못 벌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좀 이상하긴 하죠. 또 문제가 게다가- 됐던 게 그 추 멤버가 개인 프로그램이 많은데 거기 하여튼 이제 소속사가 스태프도 안 붙여주고 맞아요. 예, 차도 안 줘가지고 아빠 차 그래요? 타고 네, 촬영장 가거나 아버지 택시 맞아요, 타고 맞아요. 촬영장 가라고 했다는 그런 팬들의 목격담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추는 얼마 전에 그 팬미팅에서 울먹거리면서 맞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그걸 보면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됐었어요. 네. 작년 10월 달이죠. 10월 20일에 팬미팅을 열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맞습니다. 연말쯤에 어떤 일 때문에 기사가 조금 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시겠지만 하면서 근데 뭔가 암시를 하는 것 같은 예. 멘트잖아요. 네. 그리고 멤버 현지 씨가 소속사가 아닌 추 씨를 좀 지지하는 맞아요. 말을 해서 또 그래서 화제가 이제 됐죠. 팬들이 걱정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왜 걱정돼? 내가 못할 말했어? 이런 반응까지 내놨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진 씨 아마 SNS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네, 뭐 마음이 아프다, 화가 난다, 추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도 보여주었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추를 이 소속사에서 탈퇴를 시킨 이유가 아까 이제 뭐 갑질 주변에 갑질을 했다, 스태프 스태프에게 갑질을 갑질을 했다, 했다. 막 이런 이유였잖아요. 근데 사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 보이긴 말도 안 된다 그런 하거든요. 반응이 많죠. 저도 추 씨가 갑질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들어본 적 없고 보통 아이돌 그룹 멤버분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네. 갑질하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요새는 워낙 민감하니까 네, 그런 네. 거 일부러라도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소속사 측의 주장이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의심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또 이 일이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게 저희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비와 현진 씨를 제외한 9명이 계약 해지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이 또 들렸는데요. 아, 근데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 상태이긴 한데 사실 이 소속사가 이게 모든 사건을 다 사실 무근이라고 해왔던 데라서 저희가 네. 좀 의심을 하고 있죠. 네, 어제 JTBC 엔터뉴스 팀이 네, 단독으로 맞습니다. 네. 그저께 보도한 내용이죠. 예, 근데 소속사는 이 내용에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네. 그동안 이 소속사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의 사실 무근이다라고 대응을 해왔다. 그렇죠. 네. 아유, 그 전에 추 씨가 그 개인 회사를 한번 설립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주식회사 추라고 사실 그게 서류가 남아 있는데도 소속사 측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사실 무근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주기설이 있잖아요. 계약을 보통 맞아요. 7년만 하기 예. 때문에 그 계약을 앞두고 이제 많이 탈퇴를 하거나 팀을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아직 한참 하고 있고 또 네. 이제 앨범도 최근까지 냈었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팬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추 씨만큼이나 그러니까 추 씨의 이미지가 참 좋았고 워낙 밝은 그런 또 예의 바른 이미지였는데 그쵸. 그 때문에 팬들의 충격이 정말 엄청날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추 씨를 중심으로 좀 결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워낙 불화가 지금 처음이 아니고 굉장히 뭐 1, 2년을 거쳐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던 불화라서 뭐 앞으로 소속사 측이 어떤 증거를 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 불이 붙어가는 이슈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이제 아.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박 기자님 통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전에 그 이승기 씨 소식할 때 네네. 들어왔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윤여정님이나 이서진님한테는 피해가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뭐 요거는 그 두 분의 계약서를 저희가 살펴봐야 하겠지만 음. 거기까지는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후크가 제가 알기로 윤여정 씨나 이서진 씨나 딱히 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뢰를 바탕으로. 그래서 뭐 정산이 영원이라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만 뭐 피해라고 한다면 이번 일 때문에 좀 구설수에 같이 오르고 이미지가 좀 손상이 가요. 그렇죠, 그걸 충분히 그렇죠. 연예인 입장에서는 피해라고 네,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아니,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축하할 만한 소식이 연예계에 또 오랜만에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 저는 미모 수저를 타고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미모수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손예진 씨와 현빈 씨가 드디어 등남을 했습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쁘고. 그래요? 벌써 애가 나왔군요. 요 시기가 조금 빠르죠. 그런가요? 네, 조금 아. 빠르죠. 사실은 12월 달이 예정일이었는데요. 조금 빠르게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등남을 한 건데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 그런 경우가 워낙 자연스러운 많으니까.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미모가 저는 많은 배우를 봤지만 네. 저는 현빈 씨를 너무 그러니까 누가 잘생겼냐고 물어보면 현빈 씨를 꼭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취재 현장에서 많이. 네. 어.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보통 기자들은 이거 이제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옆을 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너무 잘생기면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거 아세요? 어쩐지 이쪽 안 쳐다보게 보시더라고요. 조금 그, 아니 그거 아세요? 어쩐지 이쪽을 잘 안 자꾸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선이 가게 태블릿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타이핑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현미 씨의 옆모습을. 빛이 나니까. 그리고 네. 타이핑한 내용 보니까 아 멋있다, 아 멋있다 화면에 정말 정말. 그래서 손예진 씨도 제가 한 번 어떤 술자리에서 뵌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씨가. 아 이런 뒷얘기 재밌습니다. 네, 그러네요. 너무 재밌어요. 소맥을 되게 잘 마시더라고요. 아, 아, 소맥을. 주량이 잘- 좀 잘 되시는 마시더라고요. 분이구나.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저희 가만히 있었는데 왜 안 드세요 하시면 저희가 소맥을 주시는데 순간 후광이 제조를 진짜요? 직접 해서 네. 귀한 술을 또. 귀한 술. 와. 또 소맥이 전혀 쓰지 않고 아주 네. 너무 달 달콤했죠, 너무. 네. 비율을 잘 맞추셨고. 원효수의 해골물처럼 비율까지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거의 단독 보도 아닙니까? 손예진 비율 잘 마신다. 소맥 잘 소맥 말아. 잘 말아. 가만히 있다면 미리 넣고 소맥 싶은 제조기. 소맥 제조기. 유튜브에서 오늘 많이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아빠가 현민, 엄마가 손예진이면은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러운 일이지만 다 각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고. 갑자기 갑자기요? 따님들도 현타가 와서. 이 앵커가 아빠라서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노래를 닮아서 노래를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오. 귀엽고. 근데 다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현빈 씨가 영화 촬영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출산 현장을 잘 못 지켰다. 그 얘기. 네,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끼리 독박 육아하겠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렇죠. 독박 육아를 하면. 근데 다행히 영화 하얼빈 촬영이 끝나서 한국에 계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영화 촬영 다행히 때문에. 출산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영화 하얼빈 촬영도 잘 끝내고 네. 등남까지 그 현장도 잘 지키시고. 출산 현장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막 저 두 분의 아들은 얼마나 잘생겨질까. 연예인 2세들 잘하는 모습이 또 보기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아까 본 방송 때 저희가 여쭤본 것들이 많아요. 네. 그 드라마로 진출한 특급 배우들. 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짧게 뒤에 마무리했는데 요새 OTT 그러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영향이 옛날 같은 어떤 기자는 TV, 어떤 기자는 영화. 영화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제는 이게 점점 일이 섞일 것 같아요. 경계가 사라지고 있죠. 네. 그래서 송강호 배우든 네. 아까 또 설경구 배우든 최민식 배우든. 최민식 배우든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던 배우가 이제 안방 극장으로 온 네. 건데 그런 추세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코로나19 이후로 영화계의 침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평생 영화만 제작을 했다가 최근에 드라마 제작에 도전을 하게 된 제가 분에게 물어봤더니 네. 왜 드라마를 하냐 갑자기 배우에게? 제작자 아, 분에게 제작자, 네네. 물어봤더니 아니 기자님 먹고는 살아야죠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기로 영화 제작 편수 자체가 확실히 줄었어요. 그랬더니 드라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 중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배우들도 차라리 드라마도 좋지만 영화에 조금 더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영화는 그 한 작품을 하면서 그 캐릭터에 엄청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드라마는 이게 계속 제작되다 보니까 그런 몰입이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 입장에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영화를 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시장이 자체가 좀 줄어들다 네, 보니까 네. 또 마침 OTT가 너무 크게 성장하니까 네. 돈이 더 몰리니까 그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랑 맞물려서 사전 제작이 거의 보편화가 된 상태예요. 그쵸. 그래서 한 작품에 몰입을 해서 찍을 수 있는 사전 제작이 완성이 돼서 저희 재벌집 같은 막내 경우에도 네. 사전 제작 작품이잖아요. 아, 네. 퀄리티가 좋잖아요. 열심히 네.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잠깐 딴 얘기인데 송중기 씨도 혹시 수혜 과정 중에 만나보신 적 있어요? 과거에나? 네, 만나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아니 만나보고 계속 싶으세요? 이 앵커가 자꾸 송중기 씨 부르면 안 되냐고. 아, 송중기 씨를 진짜로? 정말 전화 연결을 하던 거 모시고 싶다고 지금 해보면 정말 저 좋겠다. 해가지고.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메이크업 이렇게 안 했어요? 자꾸 실물 얘기 네, 들으니까 민낯- 너무 좋네요. 민낯을 본 적이 있는데 실물이 어. 진짜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자막 하나 송중기의 민낯 피부 너무 좋아. 아름다워. 그 민낯 실제로 한 번만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초대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아까 그 설경구 씨 같은 경우에는 30년 만에 드라마 하신 거였고 30년 또 만에.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32년 32년 만에? 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드라마 쪽에서의 막 신인상 같은 것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생으로 드라마가 처음이니까 네. 저희가 뭐 백상예술대상 같은 데서 신인상 후보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격 요건이 너무 저 자격 충분하죠. 요건은 되겠네. 너무 자격 요건은 충분하죠.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영화 드라마들이 좀 비슷한 시기에 나온다 치면 네, 그 이듬해 이제 영화 저 백상예술대상 같은 데서는 네. 신인 배우. 정말 신인 배우 상을 신인 배우 주고 송강호. 쟁쟁한 대한민국 톱스타들이 신인상을 경쟁을 역대 최고의 경합. 하게 예. 되겠죠. 하게 되겠네요. 아. 와.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재 씨처럼 맞아요.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이 드라마로 또 인정받는 배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분의 배우 이야기는 아닌데요. OTT가 워낙 발달을 하고 이정재 씨가 월드스타가 되셨다 보니 그 OTT에서 작품을 공개를 앞둔 배우분들 몇몇 배우분들이 나도 제2의 이정재? 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여러 있으시더라고요. 누가 기대를 많이 하시나요? 아, 유튜브 나중에- 시청자들 위해서 한 번만. 나중에 카톡으로. 아유, 또 카톡으로. 그래. 실명 거론하기 좀 그렇고. 그 좀 그렇죠. 그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박혜수 배우가 워낙 많이 찍었고 이제 넷플릭스의 아들이라. 맞아요. 넷플릭스의 아들. 외국 나가면 알아본대요. 그렇다고 밖에서 하더라고요. 알아본대요. 박혜수 배우도 만나보신 적? 네, 네, 네. 되게 왜 이렇게 다 실물을? 아니, 만나보면 되게 네, 궁금해.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 신인이지만 톱스타인 배우 세 분의 드라마 네. 모두 사전 제작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확정은 아닌데요. OTT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사전 제작으로 제작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나요? 개인톡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 말씀드릴게요. 공개할 수는 뭐, 없는. 왜 사심을 그렇게? 박 기자님이 주선자냐고. 알겠습니다. 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저희 상클 2교시가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수요일에는 이제 뭐 고정적인 건 아니지만 연예계 소식을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클 2교시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라고 저희 인사를 함께 하거든요. 외쳐야 네. 됩니다. 하은 씨가 오늘도 하면 저희가 상클하세요. 상클하세요로 네. 두 손을 흔들어야 돼요. 네, 오늘도 상클하세요.